일단 그럼 우리가 어제 증시 분석으로 좀 들어가야겠죠? 네, 미국이 휴장이었으면 일단 본전은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상승해 줄 거라. 아니 뭐 상승했으면 좋았는데 하락했으면 그렇지. 워낙- 양날의 칼이니까. 그렇죠. 네. 아니 뭐 사실 어제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왜냐 우리가 이제 29일 날 장 마감을 하고 미국은 29일하고 30일 날 이틀 동안 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일 미국 마지막 최종 거래 이런 거의 약 보합승을 마감했습니다만 그 전 거래일 힘이 기술적으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 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약간 아이러니한 게 제가 사실 고민 좀 많이 합니다. 어제 유럽이 폭등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폭등 아닌 폭등 글쎄요 1% 올라도 폭등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요거는 이제 외환 시장은 열렸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하고 영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미국 국제 시장도 휴장이었는데 외환 시장에서는 지금 극명하게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연초에 좀 빠졌지만은 첫 번째 이제 이게 NDF입니다. 아침 6시 42분 기준으로 약간 지금 막판에 좀 오른 것도 있어요. 본장이 오른 것도 있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 환율이 전에 최근에 너무 지나치게 빨리 빠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원화 환율이 많이 내려간 데는 밑에 있는 달러 엔 자체가 12월 달부터 급격하게 강세로 간 영향이 좀 크죠. 이제 엔화도 130엔을 지금 깰까 말까 수준이 있습니다만 올해 그래서 큰 하도가 이제 과연 4월 달에 일본의 정책 자체가 변하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요것 때문에 약간은 12월 들어서 지금까지 기술주의 부담이 됐던 미국 국제 수익률의 상승을 가져온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3.8%까지 올라갔거든요. 물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스프레드는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는데 좋은 축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엔화 강세에 따른 어떤 역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됐고 근데 밑에 좀 놓고 보면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1.06 유로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어제 금요일 종가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103이 아니고 이건 캡처가 12월 31일이니까 장 막판에 유럽 증시가 반등했습니다만은 그게 끝날 즈음에 달러는 좀 강세로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도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가 조금 튀어오르는 요 그림. 근데 원화가 만약에 뭐 올랐다고 해서 지금 절대 수치가 1270원대면 뭐 환율 올라서 외국인 팔고 그 메커니즘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저는 너무 빠르게 환율이 강세로 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급 자체가 좀 멈춤했었는데 일단은 외환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지나치게 급하게 내려갔던 달러도 좀 멈추지 않나 볼 수 같고요. 유럽은 보니까 영국은 휴장이었고 독일이 한 1.1%, 프랑스가 1.87%,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1.65% 정도 올랐는데 뭐 유럽 보니까 사실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그냥 잘 나왔대요.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가 네. 참 이 사람의 심리에 따라 기대고 싶을 때는 네. 뭐 사실 왜 폭등이라고 그래서 나좀 봤더만 뭐 1%대네. 그만큼 우리가 절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실한 거야 지금. 빨리 뭔가 요즘 어디선가 제가 제 입에서 유로스톡스 이야기 거의 안 나오거든요. 끊을 게 없거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해야 되거든. 이게 우리 그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볼 때는 네. 이게 희망회로 돌리는 거야 이게. 아 그래요? 아니 뭔가 해야 되거든. 유로스톡스까지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우리 심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한 3% 뭐 한 3% 이상 나와야 폭등, 급등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요새는 한 1.5 이상만 나와도 급등이라는 말 쓰게 되더라고 나도. 이제 워낙 지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빨간색만 보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인데 어쨌든 물론 이제 이게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는데 내용에 하니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TTF 가스나 영국 천연가스는 우크라이나 수준 이전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 러우 전쟁 관련해서 이제 이게 지난해 연말까지 정도에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을까? 땡 안 주더라고요. 새해 선물을 주지 않을까 했더니 정초부터 3번이나 폭격했습니다. 선물 받을 자격 있나를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지. 착한 일 했나. 산타 할아버지가 뭐 아무나 선물 주나.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만 주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지 않아. 누가 열심히 살래? 착하게. 근데 너무 이게 자꾸 푸틴도 열심히 살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 이제 저는 외신 보도 일부러 외신 보도를 많이 보는데 뭐 푸틴도 건강 상실이 워낙 많이 돌고 하다 보니까 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새해 첫날부터 북한도 미사일 썼습니다만 러시아도 사실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이상 기후라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 이전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영국 증시나 유럽 증시의 어떤 소비재라든지 뭐 BMW나 벤츠 같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소비재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뭐 심리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장에 어느 정도 액티브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새해 첫날의 유럽 증시의 출발은 상당히 견조했다. 그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외환시장에서의 12월 연말에 나왔던 지나치게 빨리 내려갔던 약달러의 속도는 다시 달러가 조금 강세로 전환되면서 조금 멈춰줬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장을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하락한 것보다 훨씬 심리적으로 글로벌 뭔가 특히 유럽 경제 혹은 뭐 유럽의 상황이 항상 불안스러운데 그쪽에서 올랐다고 하니까 일단 좀 그래도 조금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되는데 네. 일단 우리 어제 첫날 2023년 첫날인데 우리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네. 이 첫날 하락했다고 해서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버려야 될 것이냐? 아유, 안 됩니다. 우리는 주약으로 음력을 세미는 겁니다. 에? 음력. 음력? 네. 아직 1월이 되려면 3주가 남았습니다. 아직은 산타예요. 네,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로인데. 어제 정말 저도 기분 나빴어요. 어제 우리나라가 0.48% 내렸는데 고스피. 근데 장중에는 변동성이 컸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 최종 거래 배당락 이틀 이후에 그 고스피가 80포인트 빠지면서 그게 이제 뭐 해피 물량도 있고 여기 복합적이었습니다만은 어제 장 초반 분위기는 요 정도면 됐다. 뭐 요즘은 됐다는 게 어제 장 초반에 한 양시장이 0.8% 상승을 했었는데 갑자기 뭐 쭉쭉쭉쭉 물량이 좀 나왔었거든요. 기관 물량이. 이제 이 자유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2000년 이후 첫 거래, 그러니까 첫 거래일 날 지수 코스피가 올랐나 내렸냐 참 열심히 하십니다. 기자 우리 머니투데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뽑아내는 거죠. 근데 역대 8번째로 내렸긴 내렸습니다. 이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8번째가 의미는 없는데 22번 중에서 8번째 내렸는데 어제 같은 장에 보면 오늘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서 제가 한 번 더 잡아봤는데 배터리하고 자동차는 어저께 힘이 세게 좋게 들어왔습니다. 뭐 배터리도 LG 에너지솔루션도 어제 LG 배터리가 재료가 엄청 많았죠. 뭐 몇 가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그게 이제 약간 그 단독 기사이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테슬라와 모델 Y인가요? 배터리 재고가 없다. 예, 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동에서 전기차 시장에 침투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출한다. 그런 이슈도 있었고 중동이 뭐 전기차 만드는 거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 배터리를 어디서 가져가겠어요? 한국 거 쓰지 않겠어요? 물론 중국산도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배터리 캐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배터리는 좀 다르거든요. 배터리하고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반도체는 지금 공급난 우위가 아니라 수요난 우위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모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전방이 나쁘다 해서 반도체 디램 재고가 넘쳐나는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난이 부족한 겁니다. 수요보다는 공급이 아직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런 침투율 싸움인데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그 배터리의 자동 전기차가 10대 중에 한국은 10대 중에 한 대가 안 되니까 그런 흐름이 좀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는 사실 어저께 여러분들 좀 아마 자동차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거 IRA 12월 29일 날 있었던 IRA 수정안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그 몇몇 조금만 깊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인 수혜 가능성이 조금 낮거든요. 뭐 상용차나 리스차라고는 합니다만 아닌 건 아닌데 근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자동차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IRA 법안이 뭐냐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약간 아침부터 초원에 그때 IRA 법안은 말 그대로 바이든 선거용이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름이 좋아서 인플레 방지 법안이지 무슨 IRA이 인플레를 방지하겠습니까? 그게 또 이제 BBB 법안의 이름 자체를 어떻게 보기다 미국 입장에서 선거용으로 뭐 우리가 보통 내표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뭐 현대차가 만약에 포함됐다고 해서 갑자기 주가가 혼자 날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상황 자체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품고 있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수정안이 조금 더 현대차, 기아차 쪽 유리하게 가는 경우에 하반 경기 효과는 있습니다. 그건 있긴 있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두 섹터 중에서 저는 순위를 따진다 그러면 자동차보다는 배터리가 조금 더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두 섹터 모두 뭐 적극적 여기가 저점이다 말하기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어제 우리 장에서 그래도 배터리나 자동차에서 약간의 이제 하반 경직을 한번 보여준 거는 그나마 좀 기대 요인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장이 조금 왜 약한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똑같아요. 아까 유럽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다 휴장이었어요. 이러려면 우리는 왜 개장을 하신 겁니까? 어제 중국도 장도 안 열렸고 일본도 안 열렸고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어제 그 외국인은 한 65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뭐 2천억 정도 팔았다고 요걸 얻어먹는데 기관은 원래 팝니다. 언제 1월 달에는 거의 이게 바로 1월 효과입니다. 기관들은 왜냐면 금융 투자 매도가 잡히거든. 이게 이제 배당 차익과 좀 관련되기 때문에 파는 거고 외국인도 1월 정초부터는 거의 다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잊고 있었겠지만은 12월 달 주주명부 폐쇄 때문에 대차장고 감소가 있었게 되고 그러고 나면 연초가 되면 또 공매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표면적으로는 65억인가 플러스로 잡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어제 뭐 자동차나 배터리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 거고 나머지 쪽은 대부분 아마 중국 소비재줄 공매도 때렸을 겁니다. 예,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지금 좀 약한 게 가장 부진원인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래가 주가가 오르려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어제 조금 흐름이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장에서 가장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 초반에 LCC 관련주들이 중국의 인천공항 입국에 대해서 PCR 전면 검사한다고 하니까 초반에 빠졌던 거. 그거하고 그 항공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주들의 주가 모멘텀은 실제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노선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나가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도 항공주는 막판에 이렇게 저점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월 효과 생각하고 있는데 어저께 AR 관련주가 그냥 다 때려버렸어요. 그러게요. 어제 뭐 뉴프렉스부터 시작해서 뭐 다 나무가 뭐 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급락하고. 벌써 두 번째입니다. 11월 초인가 12월 초인가 바스켓으로 한번 툭 때린 적이 있거든요. 어제 또 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용을 암만 생각을 해봐도 그냥 때린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왠지 생각을 근데 해보시죠. 어제 그런 분석은 있었거든요. 어제 그 자동차하고 2차 전지주들이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거 그냥 다 팔아가지고 그냥 이런 쪽으로 좀 무브한 그 이제 움직인 거 아니냐. 시설 게임이라고도 하고 보통 전월에 강했던 종목들이 월이 바뀌면 다음 달에 이제 새로운 그다음 어제처럼 아침부터 갑자기 자동차나 배터리 쪽에 자금이 싹 들어가 버리면 기존에 올랐던 섹터에서 일단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옵니다. 거기에 어제 아마 AR 글래스 관련주와 또 하나가 건설기계 관련주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동안 좀 잘 갈렸던 인프라 관련주들인데 근데 그 섹터들은 그렇게 주가가 훼손될 것 같지는 않고 어제 장 마치고 시간을 흐르면서 보니까 로봇 쪽으로는 또 매수세가 세게 들어왔더라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장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이라든지 CS 관련주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가 단순히 올랐다는 만으로 수급 변화가 좀 생겼으면 뭐 적극적인 공략 워낙 급하게 때렸으니까 막 적극적으로 바로 보이자 반도 못 하겠습니다만은 악성 투매에 따른 연속적인 하락세는 좀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봤고 또 하나가 알게 모르게 정권사가 지난 9월 달에 혹시 그 기억날지 모르시겠는데 그 개인들 신용융자 140% 유지 점검업률을 자율적으로 내려놨었죠. 그게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가 12월 31일부로 종료한 정권사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12시 전후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 반대 매매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물량 자체도 신용장부 비중이 조금 비중을 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어제 우리 장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한된 자금에서 한쪽이 툭 뛰니까 다른 쪽 와다닥 판 거. 또 좋게 보게 되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올랐던 중국 소비재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아닌 뭐 러버시라든지 뭐 CS 관련주들은 여전히 뭐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이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제 중국의 그 우리 위드 코로나에 대한 네. 이 상황. 변화에 대한 우리의 심리가 자꾸 변하는 건데 네. 일단 중국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어제 조금 또 중국 관련주 내려간 중에는 PCR 전면 검사라든지 또는 입국자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확진자 많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예상은 했어도 네. 그게 막상 이렇게 현실로 오니까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좀 뭐라 그럴까 계속 반복인 것 같아. 어리석음의 반복. 근데 지난해 시진핑 그 11월 달 회의 전과는 조금 다른 게 절대 제로 코로나라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어쨌든 확진자는 확진자들을 풀어버리고 계속 가는 그림인데 사실 어제 좀 중국 관련주가 많이 내려가고 장이 밀린 데는 또 중국에서 나왔던 중국 그 제조업 지수하고 비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하이닉스 이야기나 반도체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해 본 건데 약간 좌측이 이제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입니다. 약간 2018년 이후 그 500억 달러에서 멈춰 있죠.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다. 2017년도 중국이 한번 호황을 보일 때 올라갔다가 2018년도 이후부터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최근 3년 동안 한 4년 동안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이 이거는 500억 달러 절대 수치 높습니다만 딱 가만히 그래프 놓고 보면 딱 멈춰버렸습니다. 2018년 이후로. 실제적으로 작년도를 기준으로 봐도 상반기와 전후에 극명한 수출 정감률이 상반기는 그래도 정수 플러스 자리를 유지했습니다만 하반기 접어들어서는 38%. 이거는 이제 가장 왜 이랬느냐?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중국 봉쇄 또는 뭐 광저우 아이폰 공장 생산 중단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산 장비의 중국 반출 풀어 그런 게 다 복합적이었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멈춰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사실 금요일 날 삼성전자 4분기 추정치 발표할 건데 지금 7조 중반까지 양이 나오거든요. 15조 하다가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나는데 삼성전자 반토막이면 하이닉스는 진짜 뭐 적자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나마 조금 좋게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혜가 반도체를 가지 않느냐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제가 적어두는 이유는 똑같은 겁니다. 중국도 이제 소비 키우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도 나이 먹어요. 실버 산업. 그리고 중국 애기들도 애기라 그러고 좀 그런가? 제 입에서. 중국 애기들도 이제 계속 똑같습니다. 이게 한때는 2017년도인가? 우리나라 중국 관련 영유아 제품들이 엄청 잘 나갔습니다. 분유 사태 있기 전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실버 산업 포함해서 엔젤 산업, 그러니까 중국도 저출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라고 해도 안 나요. 중국 사람들도. 한국만큼이나. 한때는. 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래쪽에 엷어지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인구 구조가 또 일본도 딱 그거든. 이게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역 피라미드, 항아리도 아니야 이제. 역 피라미드 맞아요. 역 피라미드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산업이 좀 정체되고 중국도 싱글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나라 말한 11월 11일이 중국을 말 그대로 싱글족 때문에 광군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외로울 어쨌든 독신자의 날. 우리가 웃고 있죠. 아 그래요? 광군제가 독신자의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싱글데이, 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결정적으로 이런 뭐 실버나 엔젤 싱글 용품의 중국 소비 중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올해 저도 포인트를 한국의 수출 회복 속도는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드 코로나와 직결이 될 겁니다. 직결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도 2022년도에 9개월 연속 적자 12월 달도 뭐 100억 불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적자가 좀 심한데 우리나라 주요 수출이 대부분 40% 정도가 중국 사진이니까 중국 쪽으로 출구하게 됐으니까 지금 당장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바닥을 논할 때는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앤 경제 지표의 터닝 포인트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됐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뭐 여행, 항공, 뭐 네. 카지노 이런 쪽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어요. 진정한 그 중국 그 리오프닝의 수혜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점점 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 앞단의 것을 다 테마를 다 써먹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큰 수혜를 받을 것인지. 수혜에 대한 그 차이점이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 뭐 여행, 항공 이쪽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회사가 거의 목이 그냥 넘어가는 상태. 적자도 많고 부채비율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인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좋았다가 이제 꺾이는 상황에서 실적이 하락을 멈추지 않을까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이 소비재 쪽에서 먼저 반영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소비재 성향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최종재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차가 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거고, 중국이 3월 4일부터 양해가 개최되는 공식 발표가 좀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시차는 좀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소비재가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예,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주가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겠지만 소비재의 상대적 탄력성 둔화가 서서히 일정 부분 반도체 쪽으로도 매기세를 잡아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여기가 바닥이다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가격을 보기는 좀 어려운데 뭐 조금 더 지금은 약간 이제 소비재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쪽에서의 흐름이 조금 진정되고 중국의 경제,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올라오는 거, 예, 요걸 좀 확인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그 신용거래가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다고요? 네. 예, B2. 이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예탁금도 줄고 거래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뭐 B2 신용거래 없으면은 좋긴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 12월 초순에 한 17조 코스피 코스닥 합쳤습니다. 17조 2천억 정도 하다가 말일 기준이니까 16조 5천억이니까 단순 계산 7천억 정도 감속을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제가 흑과백이라고 한 건 일단은 좋은 거는 뭐 신용장이 한편을 놓고 보면은 뭐 장이 최근에 부진하니까 부진한 상태에서는 하락을 부추기지 않으니까 좋은 거. 나쁜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지금은 거래 대금 자체가 감소하니까 새롭게 돈이 안 들어오는 건 나쁜 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뭐냐면 종목들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시중 이자율이 제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10% 전후가 많더라고요. 어떤 건 더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아니 한 달에 1년에 지금 10% 수익도 안 나는 판에 시용 이자까지 높아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물량 자체가 되게 급해지는 겁니다. 주가 조금 내려가게 되면 또 그다음에 이제 메꿀 수 있는 총알이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담보 유지 비율 내려오게 되면 주식을 메꿔 가지고 끌고 갔었는데 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부담이 좀 되게 되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해서 가장 제가 이걸 느끼는 거는 정시가 좀 빨리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반 경직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오를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어제처럼 그냥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 지금 16조라는 자금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12시에 딱 그거 느꼈거든요. 12시가 신용 반대매매 나오는 시간 아니긴 합니다만 갑자기 양시장에서 와다다다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용 잔고인데 16조 절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가 조금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우리가 이 부분 또 종목들 보게 되면 종목의 신용 거래 비율이 나와요. 한 2%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데 뭐 5%, 6% 정도 되는 신용 비중인데 종목이 계속 내려간다 그러시면은 일정 부분 이 부분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